이제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는 단일화 한번 생각해 보지요. 장성철 교수, 오늘 근데 안철수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 방문지로 TK를 택했죠. 네, 그렇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구 경북 지역을 이제 좀 한 바퀴 도는 그러한 선거운동 일정을 잡았는데 보수 우파 진영의 핵심 지역인 TK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본인의 어느 정도 지지율도 올릴 수 있고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김에 지금 일단 안철수 후보가 공을 이제 윤석열 후보한테 넘긴 상황입니다. 네. 여론조사 지난번에 서울시장 뽑을 때 우리가 이미 해봤으니까 그걸로 해서 결정하자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는 그것 받을 생각이 1도 없어 보입니다. 뭐 심지어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동메달한 선수가 금메달 따먹을 궁리한다 뭐 이렇게까지 비판하고 그랬는데 그 방법으로 단일화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여론조사 단일화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룰 협상 과정이 너무 지난할 것 같다. 지지율 격차가 너무 많이 나는데 왜 우리가 당신하고 단일화 여론조사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역선택에 당할 수도 있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고요. 제일 가능성이 높은 것은 결국에는 지금 물밑 협상은 진행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말쯤 해서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가 두 분이 만나서 단판 형식의 단일화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러면 그 방식은 아니더라도 단일화는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있다고 봐요. 근데 이 경우도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여론조사 합시다라고 했을 때 윤석열 후보가 싫어요, 안 해요. 그러면은 그래요? 그럼 나도 안 해요. 완주. 예. 아니면은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 격차가 점점 좁혀져 가지고 아무래도 안철수 후보랑 단일화 하지 않으면 우리가 질 것 같아. 무조건 단일화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윤석열 후보 측에서 억지로 나중에 그래 여론조사 단일화도 합시다라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고 마지막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판 형식이 될 것 같은데 단판 형식이 그래도 제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진 원장 예.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 단일화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오히려 본인이 먼저 단일화 얘기를 꺼냈어요. 네. 왜 그랬을까 이렇게 하는데 단일화를 하지 않기 위해서 단일화를 꺼냈다 이렇게 분석하는 말도 있더라고요. 일리가 있습니까? 저는 안철수 후보가 좀 스타일은 구기더라도 실리를 챙기자 그런 쪽으로 저는 마음을 바꿨다고 단일화의 봅니다. 마음이 있군요. 예, 저는 그렇다고 그리고 저는 그게 절묘한 묘수라고 봅니다. 궁지에 몰리고 계속 단일화 압박을 받던 안철수 후보가 먼저 선제 제의를 함으로써 상당히 홀가분해진 거죠. 말하자면 수세적인 입장에 있던 안철수가 공세적 입장이 돼버린 겁니다. 아주 단일화의 압박으로부터 이제 자유로워진 거죠. 모든 이제 공은 넘어갔기 때문에 만약에 단일화를 국민이 받아서 대통령이 되면 그거는 뭐 안철수의 공이 되는 거고 만에 하나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럼 모든 책임은 그러니까요. 윤석열 쪽이 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손해가 하나도 없는 거죠. 예, 안 해도 예. 못해도 예. 내 책임은 아니다. 예. 그래서 이제 완주를 본인이 하고 났을 때 본인에게 쏟아질 비난을 미리 털기 위해서 단일화 제안을 한 게 아닌가 그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아마 지금 머릿속에 온통 이 대선보다는 그 다음 지방선거 총선 그리고 그 다음 2027년인가요? 대선에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가 접고 가느냐 아니면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과연 지방선거 총선 미래에 더 나은지 좋을지 이걸 뭐 계산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과연 얼마냐. 예. 단일화를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안철수 후보가 갖고 있는 뭐 한 8% 정도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중에 얼마가 윤석열 후보로 올 거냐, 얼마가 이재명 후보로 갈 거냐, 얼마가 투표를 포기할 거냐, 뭐 이 정도 계산을 할 텐데 결론은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를 벌리기 위해서 단일화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근데 안철수 후보가 계속 이런 식으로 노이즈를 만들고 시간을 끌고 할 때 저희 입장에서는 매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득표 차이를 벌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여지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런 차원에서 어떤 분들은 극단적으로 단일화에도 얻을 표가 별로 없기 때문에 단일화하지 말자라고까지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단일화를 굉장히 감동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더 이상 룰 협상 이런 거 없이 깔끔하게 해서 국민들로부터 아 정말로 정권 교체를 위해서 두 사람이 합심하고 있구나 이런 메시지를 주지 않는 단일화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의 생각이겠죠. 오만하고 교만한 모습.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바보들. 단일화. 어차피 이번 대선이 1% 중도의 게임인데 중도의 표를 가지고 있는 안철수가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머리로는 입으로는 화가 나지만 마음속으로는 좀 아쉬운 마음이 있는 게 솔직히 국민의힘 아니겠습니까? 오늘 오전에 최진석 국민의당 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네요. 국민의힘의 공식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이 없는 상태에서 어느 시점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결렬, 무산을 공식 선언할 수 있냐? 이런 질문에 공식 선언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송금주 단장은 어떻게 가능성을 얼마나 보세요? 그 안철수 후보가 추구하는 정치적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단일화를 해서 집권 세력의 일부가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지만 안철수 후보가 사실 총리가 되고 싶어서 정치를 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3지대 다당제의 가치를 한국 정치에 실현하겠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선택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윤 특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담판을 해서 결정하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결국은 머리 숙이고 들어와라 이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좀 띄워줄 테니까 머리 숙이고 들어와라 이런 제안인데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그게 받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지속 가능성의 측면에서 또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7년 대선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결정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민주당에서 보니까 정성호 의원이 유승민 전 대표 얘기를 했던데 국민정부 얘기하면서 예. 네, 유승민 또 뭐 안철수 이렇게 모두 함께 참여하는 정부를 만들겠다. 안철수 이런 후보는 이미 사람입니다. 이제 저쪽에 단일화 제안했는데 만약에 그쪽이 안 된다고 또 민주당에 단일화 제안하겠습니까? 그러면은 본인 이상해지겠죠. 제가 단일화라는 측면보다 그러니까 분열보다는 통합의 정부로 가는 역할. 그래서 저희가 위성정당 금지법을 마련하는 겁니다.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정성호 지금 총괄 특보단장이죠. 네, 네. 대선 승리 이후에 구성될 통합정부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을 등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유승민 전 대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 얘기인지 아닌지 그게 궁금해요. 제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한다고 그러면 그건 조금 실례 아닌가요? 네. 본인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장성철 교수? 기분 나쁘겠죠. 본인은 대권 후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얘기가 좀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뭐 국무총리라든지 기재부 장관을 못해서 뭐 대선 후보에 출마한 게 아니고 본인의 가치와 철학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대선 출마한 것이기 때문에 저러한 발언은 오히려 유승민 의원의 반발을 살 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승민 의원 기분 좋지 않을까요? 본 존재감도 없는 터에 뭐 공식적으로 뭐 제1야당 후보 최고 실세가 공개적으로 뭐 콜 러브콜 하고 뭐 존재 몸값 올라가는 근데 이럴 거 수 나쁠 있겠죠. 거 없을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안 될 것 같은데 왜 내 이름을 왜 언급을 해? 막 이런 생각도 할 것 같고. 부인은 또 부인하면 되는 거고 근데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고. 이 차원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예. 이제 그 동안에 안철수 후보가 왜 윤석열 후보한테 단일화를 제안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분석을 해보면 첫째는 아까 최준 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단일화 안 되고 완주했을 때 쏟아질 비난 예. 그 부분을 사전에 털어버리는 측면도 있고 예. 또 하나는 그동안에 민주당에서 계속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뭐 실체 확인이 안 되는 얘기들 예. 뭐 대통령 빼고 다 줄게라는 얘기를 했다는 둥 어쨌다는 둥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고 한다면 안철수 후보로서는 얼마나 이재명 후보를 진정성을 의심하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아이고 당신들은 못 믿겠어 하고 이쪽으로 갔을 수도 있는데 계속 그런 얘기를 한 게 실제로는 단일화 생각도 없으면서 저쪽으로 못 가게 예. 이렇게 묶어놓은 예. 그런 차원이 있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예. 유승민 의원도 지금 홍준표 의원은 이제 고문으로 합류했고 예. 유승민 의원은 아직 확실하게 안 하고 있으니까 예. 그쪽도 못 가게 또 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의 핵심은 기승전 중도라고 봅니다. 일단 중도표에 한 표라도 더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한다면 메시지든 전략이든 제스처든 뭐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죠? 김종인도 만나게 되는 거고 또 윤여준도 만나고 누구죠? 윤여준 예, 윤여준 장관이 만나게 되는 거고. 근데요, 유승민 얘기하는 중도 거고 표심이 톡톡 가는 던지는 겁니다. 것이 후보가 누구를 만나느냐를 보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런 과정에 있는 진정성을 보겠습니까? 진정성을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열심히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중도를 끌어당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이재명 후보는 노력을 하는데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잘 인정을 안 해주고 또 그걸 보는데 근데 여기 우리 자리에 앉은 분은 정치를 잘 아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도층은 오히려 그런 부분은 잘 모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 그 노력을 높이 평가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이런 걸 보는 겁니다. 우리는 일단 상당히 항상 평론할 얘기할 때는 정치를 많이 아는 사람, IQ 좀 되는 사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정성호 의원은 본인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예,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하기는 했으니까 아직 들어본 적 없고 만나본 적 없다고 본인 얘기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나오니까 예. 정작 듣는 유승민 의원은 어떨까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너무 스트라이크 존이 넓어요. 그냥 상대 타자를 삼진 잡기 위해서 뭐 슬라이드도 던졌다가 커브도 던졌다가 직구도 던졌다가 막 이러는데 스트라이크 존을 좀 좁게 해가지고 타겟형으로 해야 되는데 김종인 위원장도 만났다가 뭐 이상돈 교수도 만났다가 윤여준 장관도 만났다가 그러면서 국민 참여 내가 하겠다고 하셨다가 또 이제 유승민 전 대표까지 소환하신 거는 너무 좀 막 나가는 것 같아요. 폭투가 나온 것이 아니냐. 자, 이제 2분 정도 남았는데요. 한 30초씩 이제 오늘 공식 선거운동 시작입니다. 앞으로 22일간 우리 유권자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볼 관전 포인트 하나씩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진원 장부터 어떤 점을 좀 유권자들이 주목해야 될까요? 저는 그래도 중도의 핵심은 2030. 예. 우리 젊은 층들이 어떤 생각을 가든지 우리 댓글이나 SNS 보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게 진짜 보이지 않는 민심이라고 보는 거고 이번에 대선에 결정적으로 이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우리 젊은 층들이 눈 부릅뜨고 후보들 관찰하고 검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층을 주목하자. 예. 장성철 교수님요. 실수를 하지 않는 대선 후보의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식당에서 담배 피는 모습 아니면 기차 안에서 신발 신고 좌석에다가 올리는 모습 이런 사진 한 장들이 주는 충격은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선 후보들은요 실수하지 않고 정말 자신이 갖고 있는 비전, 철학, 가치관을 국민 앞에 잘 내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사실은 좀 따져볼 부분인데 시간이 별로 없네요. 윤석열 후보가 구두 올린 것은 최근 일이잖아요. 대선 후보 된 다음에. 근데 나도 이렇게 보니까 이재명 후보 옹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담배 피는 모습은 성남시장 때더라고요. 2014년도 일인데요. 그때도 그걸 지금 가지고 나오면서 너도 똑같이 비매너야라고 하는 것은 조금 옹색해 보이지 않았어요? 야당으로서는 예, 저도 어쩔 그런 수 건 없는 아니라고 반박 예.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랬더니 또 왜 그러면 줄리는 30년 전인데 문제 삼냐고 또 김웅 의원은 그렇게 했던데 이게 똑같아요. 참, 자꾸 막 이렇게 가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냥 보는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불편해요. 예, 좀 짜증나요. 예. 대선전이 꼭 이렇게 가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아쉽죠. 예. 송금주 단장은 네. 어떤 부분 주목하실까요? 저희 이재명 후보의 입장에서는 뭐 이제 더 진정성 있게 국민에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전쟁보다 평화를 또 분열보다는 통합을 또 위기에 있어서 유능한 경제 대통령으로서의 이미지는 구축해 가고 있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더 신뢰성 있고 진정성 있는 후보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나머지 기간 최선을 다할 겁니다. 관전 포인트를 말씀해 주시라고 그랬는데 우리 이재명 후보를 주목해 주세요. 이 말씀을 하시는군요. 예, 상황 단장으로서 역할을 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윤희석 특보는요. 저도 뭐 비슷한 말씀할 수밖에 없어요. 중도 말씀하셨는데 어제 의총에서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분들이 많다. 그래서 낮은 자세로 초심을 잃지 않고 가겠다라고 했거든요. 결국은 중도 그리고 호남 저희를 아직 선택하지 않으신 분들에 대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을 유념해서 보신 후
판단을 기대합니다. 사실 우리로서는 이번에 국민의힘 호남 지지율은 얼마나 나올까도 매우 궁금한데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이 부분 다뤄보죠. 오늘 1번 지톡톡 송금주 민주당 선대위 상황실 상황단장, 윤희석 국민의힘 선대본 상임 공보특보,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네 분과 함께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배공개 시사 1번째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뵙겠습니다.